네. 레이저 포인터. 아, 이걸로 하면 되네? 예, 소개받은 그 삼성이 아니지. 같은 성자에서 효성 중공업 연구소에 지금 제가 상임 고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효성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효성 중공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공업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죠.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그러면. 근데 효성은 배는 하질 않고 전기 아시죠? 전기 설비, 전기 설비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두꺼비 집 있죠? 두꺼비 집은 그 집에서 쓰는 전기 양 정도를 두꺼비 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 안에 전기를 사용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접지가 되면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 영어로는 브레이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발전소, 그다음에 변전소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보내는데 중간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주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두꺼비집. 또 뭐가 있냐면요. 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처음에 만들어내면 전압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멀리 보내려면은 전압이 높일수록,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그 선에 있는 저항, 내부 저항. 그래서 전류 값이 낮아질수록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을 높일수록 손실이 적어져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집안에서 쓰는 전압은 얼마죠? 우리 저기 부총장님이 강원대 학생들이 어떤지 나중에 평가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면은 질문을 많이 하느냐, 두 번째 대답을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네. 마스크를 나서 쓰고 있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건 우리나라는 220볼트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전봇대 가면은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큰 송전 탑들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서 전압이 어 이제 뭐 154kV, 그다음에 높은 거는 송전은 700, 우리나라에서는 765kV까지 올라가요. 765kV니까 얼마죠? 76만 5천 볼트죠. 집에서 쓰는 220볼트하고 비교하면은 막 엄청나게 큰 전압인데,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고 낮추려고 그러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필요하냐면은 변압기라는 게 필요해요. 변압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라는 게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집에 전압이 110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220으로 올렸어요. 그때 110에 갖다 꽂으면 동작되는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이, 전자제품이 있었는데 220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갖다 꽂을 수가 없어요. 첫째로 플러그가 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트랜스포머, 그거를 만들어서 110, 220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변압기라고 그래요. 변압. 그죠? 그러니까 변압기도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조그만 변압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차단기 얘기했듯이 브레이커, 변압기도 집채만한 이 집만한 변압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제품을 주로 한전에다가 납품하고, 그 다음에 모터 있죠, 모터. 모터라는 건 뭐예요? 전기를 가하면 기계적인 힘, 회전하는 힘을 내는 거를 이제 모터라고 그러고, 그 반대가 발전기예요. 힘을 주면 전기가 나오는 그 모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중요한 제품이 변압기, 차단기, 모터, 이런 제품들을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해왔어요. 요 정도 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잠깐 이제 효성중공업에서 새로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말씀 좀 드릴게요. 탄소 중립 얘기 들어보신 분? 진짜로 요거밖에 없어요? 큰일이다. 아니, 공대 맞아요? 학부 3학년? 네. 그래요? 그 대학생들만 억울하게 끌려왔네? 자,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요새 세계적인 큰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는 이슈다 이거예요. 중요한. 왜 이슈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후 기상 이변, 기후 재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맞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이 제목은 굉장히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제목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기후 얘기예요. 기후. 여러분들 산업혁명 얘기는 들어봤죠? 산업혁명의 그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영국. 누구예요? 대답한 사람. 어. 여기 선물 없어요? 선물 좀. 영국에서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영국에서. 17세기. 17세기 비슷한데 1600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가 맞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18세기 중반 1750년에 시작이 됐는데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변화가 있어요. 그 전하고 다른 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그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를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힘, 그죠? 근데 사람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포크레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막 100명이 달려붙어서 해야 될 일을 포크레인 혼자서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의 힘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었고,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가축의 힘,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라는 건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나무를 가져다가 떼는 거, 뭐 풀을 가져 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1750년에 석탄을 이제 소위 태워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석탄이고 그걸 가지고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예요? 파워,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산업혁명의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뭐 실생활, 그죠? 인류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모든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던 일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었다는 게 지금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영국에서 성공을 시켜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국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 있고 영국 연방 국가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캐나다, 호주, 인도, 그죠? 파키스탄 그런 굉장히 거기가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고 사실은 미국도 원래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 됐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으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기차, 그 다음에 무슨 무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랬다가 185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90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900년에 그 영국이 가지고 있던 힘이 패권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미국에서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석유를 태워서 힘을 얻는데 미국이 제일 앞서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석탄하고 석유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석탄하고 석유하고는요. 이 단위 최적당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석유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다루기가 쉽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석탄 가지고는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증기기관차 또는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무엇을 하는 데 썼냐면은 뭐 방적기계 같은 데 적용을 해서 섬유 같은 거를 옷 만드는 그죠? 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석유를 가지고 뭘 만들었게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미국에서 성공을 해서 1905년에서 1920년 불과 15년 사이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거의 다 자동차를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동수단이 뭐였을까요? 마차였어요, 마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내연기관에 성공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전기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돼가지고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어떻게 됐냐. 미국이 영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영국이 한 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미국이 한 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1750년서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27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 270년 동안 석탄하고 석유를 그렇다고 석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석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석탄도 계속 쓰고 석유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태우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CO2가 계속 나왔어요. 이 CO2가 계속 지구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CO2가요. 이게 올라가서 저기 저 우주로 그냥 다 날아가면 좋은데 이놈이 글로 날아가지 못해.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갇혀져 가지고 그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온난화. 그죠? 지구의 온난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은 지금 현재요.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1750년 이후에 현재 얼마냐면 1.25도 정도까지 올랐어요. 1.2도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기상이변, 기상재난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그죠? 보고 듣게 되잖아요. 이게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재해가 훨씬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 1.1, 1.2 이 정도 되는데 1.5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극한 기온 발생 빈도, 가뭄, 강수량, 강설량, 태풍, 뭐 강도,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이 1점 지금 1도라고 돼 있는데 1.1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극한 기온 발생 빈도가 14배나 더 많아져요. 금년 초에 텍사스에 있잖아요. 텍사스가 어떤 지역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이에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근데 텍사스가 어떻게 됐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텍사스가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보다 지금이 4.8배인데 이것이 14배가 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 정말 날씨가 좋죠. 그 왜 좋아졌을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했냐면은 탄소 그러니까 석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거를 뭐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그래요. 그거를 중국이 줄이겠다고 결정을 하고서 그걸 이제 조금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많이 그걸 줄이니까 공기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미세먼지 많아져가지고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금 줄였어요. 그리고 날씨도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불안해져요. 왜? 저 기상이변이라는 건 지구가 있으면은 발생하는 데만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돌아다녀요. 그럼 언젠가는 한국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갑자기 어? 여, 저기 여름에 영하로 떨어진다. 그럼 막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 IPCC라는 데가 있어요. IPCC. 이게 여기 야구를 안 썼나? 여기 잘 안 보여요. 이게 유엔의 산하 기관이에요. 유엔의 산하 기관인데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에요. 어, 여기서 2018년에 5차 보고서를 썼는데 전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2014년에 이 사람들이 레포트를 냈는데 레포트 냈을 때 뭐라고 하냐면 2100년까지 온도를 2도씨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4년 만에 기후 이상이 생기는 걸 보니까 그렇게 놨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차 보고서를 내면서 2018년에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리에서 미국 오바마, 중국 시진핑, 그다음에 뭐 이씨의 여러 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안 갔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고위 관료가 갔는데 그래서 저기서 뭐랬냐면요. 파리 협정이라는 걸 했어요. 2020년까지 2도 내로 억제할 수, 202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2018년에 이 보고서를 했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 지구는 1.5도로 제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27개국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거 언제예요? 지금이 9월 말이죠. 8월에 이 사람들이 6차 보고서를 또 냈어요. 어떻게? 2050년을 10년 이상 더 앞당겨라. 그러니까 뭘? 2035년, 4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저걸 이제 중립이라는 말을 써요. 탄소 배출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숲 있잖아요. 숲은 어떻게 해요? 탄소를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탄소를 먹는
그만큼만 탄소를 배출하면 더 이상 탄소가 늘진 않잖아요.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이상 앞당겼으면 좋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작년에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지금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네, 탄소 중립 세계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면 숫자가 뭐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냐면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라는 요만큼, 2하는 18.7 톤, 그 다음에 3하는 0, 그 다음에 필요한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 그죠? 현재는 이만큼인데 46, 31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죠. 269로 해보면. 근데 이제 산업에서 탄소 배출하는 거는 숫자를 그냥 놔뒀어요. 이거 왜냐하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하여간 그다음에 수송은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요새? 차가. 전기차로 바뀌죠. 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월 말에 8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땡겨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이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한국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아까 세계적으로 저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50년, 미국에서 1900년 2차 산업혁명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1750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지? 뭐 그때가 저기 뭐 영종과 정조 그때인가요? 근데 2차 산업혁명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뭐 했죠? 대원군이 뭘 했어요? 쇄국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라는 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한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은 1800년대 말에 벌써 야, 이거 유럽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우리하고 세상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유럽하고 미국에 뭘 배워요? 산업혁명의 그 내용을 배워서 일본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1900년대 초에 먹었죠. 시체말로. 왜 먹혔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업혁명에 늦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긴 다 공대 학생들이죠. 근데 공대 학생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 탄소 중립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아까는 석탄했다가 석유했다가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에너지원의 변화예요. 에너지원의 변화가 그럼 앞으로 뭘로 될까요? 네? 전기의 전기. 수소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근데 그 옛날에도 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전기를 뭘로 생산을 많이 했냐면은 이제 요 뒤에 가보면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하겠다 건데 자세한 이야기가 뒤에 있으니까 이걸 잘 보세요. 에너지 전환이란 말 썼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는요. 화석연료 아까 석탄하고 석유, 가스 이런 걸 합치면요. 전기 생산하는 데 비중이 3분의 2, 66 정확하게. 석탄 화력이 얼마야? 40%. 가스가 25.6%.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요?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풍력 발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고급 트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풍력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또 조력, 또 지열, 또 수력. 수력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또 굉장히 많아요. 언제? 한 1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재생 에너지가 연구되고 개발되고 실험이 됐었어요. 2021년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두 갤로 어떻게 이제 압축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두 갤로 결론이 지금 난 상태예요. 다른 게 들어와서 이 두 개보다 앞으로 더 많이 설치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 자,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4.5%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너무 창피한 수준이에요. 독일은 얼마일까요? 30%. 풍력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 영국은 풍력이 40%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현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2035년까지 석탄 가스 발전을 0으로 하겠다요. 0.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주 급격히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리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전력망 얘기인데 전력망에 지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 석탄, 화력, 가스 발전 그리고 여기 원자력 이런 발전들의 특징이 뭐냐면 쟤는 한번 켜놓으면 전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컨스탄트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뭐죠? 태양광은 이런 날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밤이 되면 0이죠. 그다음에 풍력은 바람이 불어이죠. 영국이 아까 제가 풍력 발전이 한 40% 된다 그랬는데 금년 들어서 8월, 9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영국이 잘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 생산량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석탄화력은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가스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막 가스를 지금 이제 모자라니까 가스를 막 찾으니까 어떻게 돼? 가스 값이 확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값도 확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는 특성이 뭐다? 그런 거를 간헐성이라고 그래. 간헐성.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인터미턴트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생산했다? 안 했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전력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런 식으로 석탄화력, 가스, 원자력 같이 컨스탄트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요거 먼저 얘기하죠. 전기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전기 사용하는 게 컨스턴트 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 불을 켜고 그죠? 낮에 뜨거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컨스턴트하게 생산하는 거 가지고 맞춰주는 게 지금까지 누가 하던 일이에요? 그게 한국전력을 비롯한 그 망을 관리하는 쪽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산도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전력을 저장하는 게 꼭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뭘까요? 배터리죠, 배터리. 여러분들 뭐 여기 노트북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배터리 쓰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 파워 커넥터에다 가서 꽂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원리로 앞으로 전력망에 그 배터리가 엄청 전기 저장 장치가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도 이제 전기망에다가 다 꽂아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지 전기차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안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난히 뭐예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이런 놈들이 이 지금 석탄이라든지 이 석유화학이라는 쪽은 석유, 시멘트도요.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탄소 배출, 우리나라 탄소 배출하는 거에 36%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의 문명인데 그걸 안 쓴다는 얘기는 뭐하고 같아요? 대안을 안 만들면은 다시 언제로 돌아가요? 어, 그냥 이제 원시 사회로 이제 돌아가자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문명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여서 소위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그 큰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전부 다 CO2 배출 안 하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뭐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근데 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들이죠. 자동차들에서 나오는 진짜 CO2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가 아주 급속히 지금 글로벌 평균이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래요. 지금 판매되는 게. 순수 전기차도 있고 뭐도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다 합쳐서 10대 중에서 한 대는 이미 전기차래요. 그러니까 그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자동차는 배터리가 저도 지금 전기차를 샀는데 배터리가 한 65kg, 하여간 70kWh 들어가요. 이 배터리 용량이. 그거는 어 이제 아반떼 알죠? 아반떼급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 그 위에 올라가면 뭐 뭐죠? 요새 제네시스의 제일 큰 차 해봤자 그거 한 두 배? 140km 왔다 하고 이 정도면 돼요. 근데 트럭,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뭐야? 비행기, 얘도 다 뭐예요? 석유를 쓰건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전기로 바꾸려면 배터리가 얼마나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터리 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까 수소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하자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건물, 건물에 냉난방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뭘로 했을까요? 냉난방.
그거를 다 석유라든지 석탄은 지금은 이제 없어요. 옛날엔 석탄도 많았는데 근데 석유를 떼서 뭐 난방을 하든 냉방을 하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CO2 배출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 기후, CO2 때문에 기후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건 가설일 뿐이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둘이 막 엄청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뭐 캐나다에서, 아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냥 막 매년 엄청나고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또 뭐 캥거루 뭐 이게 다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풍이 최근에 뭐 아이다라고 있잖아요. 그 멕시코는 그냥 싹쓸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CO2를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목소리가 이제는 아주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건축에도 여러분들 집에서 취사를 할 때 어떤 걸로 해요? 끓일 때 가스골로,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뭘 많이 써요? 네? 그죠? 인덕션 코일 가지고 하죠. 그거는 이제 가스 계속 이제 집에서 취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암 걸린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게 되면서 사실은 가스 골로를 이거 탁 키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케미칼이잖아요. 케미칼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여러 가지 그 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인덕션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전기를 안 쓰고 왜 가스 그걸 썼을까? 그 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집에서 옛날에 우리 여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런 그 산업화 이전에는 집에서 뭘 썼어요?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거 해가지고 태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가격이 문제였어요. 가격. 옛날에는 이 석탄하고 석유를 또는 가스를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쌌는데 지금은요 전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싸면서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도시 국토 저탄소 저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전기로 해서 쓰자 하는 게 그게 요 말이에요. 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 풍력 산업, 왜? 태양광 발전 산업,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 전에 그리드 전력망이 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이제 춤을 추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배터리,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물을 전기 분해라는 걸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수소가 나와요.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연료전지라는 거를 통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이제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태양광 산업, 뭐요? 풍력 산업, 그다음에 배터리 이를 이용한 그 보통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ESS라고 불러요. 여기는 없네. 여기 앞에 있는데. 그다음에 뭐예요? 수소, 그죠? 수소 산업.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 이제 산업이 생길 텐데 요새 이제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태양광 패널 그 수명이 닿으면 그거 다 쓰레기 어떻게 하냐? 또 배터리
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벌써부터 이건 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리사이클,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다 가져오면 다 그거를 분해해 가지고 배터리에 필요한 금속을 채취하는 그런 게 벌써 산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CO2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 이런 뭐죠, 산업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 사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했잖아요. 건물에서 쓰는 냉난방이 있고 자동차가 쓰는 내연기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기존에 발전하는 그 전기 가지고 그걸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전기는 등이 있고 모터 돌리고 그런 데만 이제 쓰는 전기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그 나머지까지도 전부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강 계산을 하면 지금 전기 생산량의 한 두 배, 한 배나 두 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총 한 2.5배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야지 지금 얘기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 생산하는 생산 그 산업이 엄청나게 앞으로 커질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탄소 중립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 키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요거부터 보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2010년에 요 노란색이 뭐죠?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여기 보면은 솔라 PV 그랬잖아요. 포토 볼테이크 그래가지고 태양광인데, 요게 뭐냐면 메가와트 아워당 달러로 표시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였어요? 250이었죠. 250. 그러니까 250불이 있어야지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 1메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메가와트 아워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 제가 아까 이 자동차 요새 그 이제 모델 3다. 그러면은 아까 70kW 아워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메가와트 아워면 얼마예요? 15개, 자동차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전기예요. 아직도 그 감은 잘 안 오실 텐데,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248, 뭐 대강 하면 250불이었다가 2019년에 얼마 됐어요? 40불 됐어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자, 풍력 봅시다. 여기 풍력. 풍력은 2010년에는 124. 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태양광의 절반이었죠. 그때는 이 태양광을 몰라요? 풍력하면 훨씬 값이 싼데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41불. 125에서 41이니까 이거가 얘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덜 하죠. 근데 반면에 이건 뭐예요? 빨간 거. 원자력, 누클리어. 우리나라에는 요새 뭐 그냥 뭐 탈원전이냐 탈탈원전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난리인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현상이에요. 글로벌에서는 이미 원자력은 뭐예요? 약 100불 정도 했었던 게 지금 150으로 50%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해일 때문에 붕괴됐죠.
그거 있은 다음에 세계 각국 그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터지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지진이 옛날에는 7 강도에는 견디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저걸 다 그죠? 다시 고쳐라. 그리고 새로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걸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 또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비용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까만 거 뭐예요? 석탄. 그다음에 요 회색이 뭐예요? 가스예요, 가스. 요거는 이제 복합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스 발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뭐예요?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해 안 되게 떨어졌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어, 오늘 뭐 이 자세한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요 내용을 좀 꼭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거를 내가 안 집어넣나? 아, 여기 장표는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무어의 법칙 들어보신 분? 무어의 법칙. 이건 그래도 좀 손 드신 분이. 손 든 사람 다시 손. 어, 설명 좀 해주세요. 괜히 손 들었다 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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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1970년에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텔은 알죠? 인텔을 창업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60년서부터 1970년까지 이 반도체 안에 단위 면적 안에 트란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10년 거를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반마다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아주 일관성 있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란지스터 하나당 가격이 일관성 있게 1년 반마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년간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거기다 법칙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논문을 한 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무어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70년서부터 2000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속 지켜졌어요. 여러분들 IT 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IT 혁명의 가장 이 핵심적인 그 이네이블러라고 그래요. 이네이블러. 가능하게 했던 그게 뭘까요? 그게 반도체의 기술 혁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년 반마다 성능이 2배가 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게 60년대만 그런 게 아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몇 년이에요, 그러면? 60년서부터 2020년까지 하면 60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요. 2000년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큰 거. 그보다 얘가 성능이 더 좋아요. 왜? 무어의 때문에.
아까 제가 1년 반마다 2배라 그랬잖아요. 3년이면 몇 배가 돼요? 네? 3년이면 4배. 그죠? 4.5년이면 몇 배가 돼요? 8배. 그다음에 6년이면 몇 배가 돼요? 16배. 7.5년이면 얼마가 돼요? 64배? 아, 64인가? 32배. 그죠? 64배. 이렇게 하면은요. 만약에 그 1년 반마다 하면요. 1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10년이면 1000배가 돼요. 1000배. 그러니까 10년마다 성능이 1000배씩 늘어나니까 얘는 뭐예요? 2000년에 얘의 성능보다 얘가 지금 몇? 얼마예요? 100만 배가 좋아지는 100만 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그만큼 이제 무어의 법칙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이게 이 에너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의 에디션이니까 뭐예요? 이게? 설치가 증가한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커브를 반대로 하면요. 이것도 결론만 얘기하면 3년이면요. 3년이면 얘가 2배가 돼요. 가격은 어떻게? 3년이면 2분의 1이 돼요. 그럼 3년의 2분의 1이면 그 커브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 10년간 그죠? 2020년이 현재인데 지난 10년간 태양광은 8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떨어진 건 아닌데 5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3년이나 4년에 절반씩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풍력은 10년 동안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얘에 비하면 절반 정도 떨어진 거죠. 그렇죠. 저게 그런데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은 2010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건 쉬워요. 여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것도 1980년서부터 2020년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이렇게 따라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러닝 커브 모델인데 이거를 특별히 태양광에 적용되는 그걸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완슨스 로, 스완슨의 법칙 이렇게. 스완슨의 법칙은 스완슨이 누구냐? 미국의 어, 이 선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태양광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텔도 뭐야? 회사 사장이 이것도 사장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20%씩 이제 가격이 떨어져 3년이 그 가격이 떨어지면 이놈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 고객들이 이거 이렇게 싸졌네. 그러고서 더 많이 또 이익이 나고 이것이 이제 선순환 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가격이 아까 같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태양광 패널을 생산을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첫 해 생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 생산을 하면서 그 전에 했을 때 뭐 프로세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꾸면서 나오는 가격의 하락이 20%라는 20%. 그러니까 그게 계속이 되면 아까 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이건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 가격이 지난 10년간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9분의 1로 떨어졌어요. 거의 10분의 1이네. 그죠? 거의 10분의 1. 87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전기는 거의
공짜가 된다. 공짜. 공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재생에너지를 그리고 사실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저장장치가 있어야 된다.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깔리면 그러면 탄소 중립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후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린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환경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미국에 어디 뭐가 있어요? GM, 포드, 일본의 도요타, 우리나라의 현대, 독일의 뭐 자동차 3사가 있잖아요. 그 사장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면은 전기차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되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고서 지금까지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테슬라가 나와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냥 공격적으로 푸니까 이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생에너지를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깔면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기후가 야 기후 재난이 그 CO2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석탄 석유를 지금 팔아먹는 사람들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도 정전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정전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은 호주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돌리려면요. 중국 내에도 석탄이 많아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워낙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다 못하고 주로 어디서 많이 사오냐면 호주에서 많이 사왔어요. 근데 호주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그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석탄을 팔아먹던 나라 그리고 석유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동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일로 못 가게 엄청나게 그동안 많이 막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막지를 못한다. 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석탄 발전하는 것보다 이미 태양광하고 풍력이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에 또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아마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미세먼지 생산하는 발생하는 거를 다 돈으로 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원자력도 약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결국은 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이걸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태양광하고 풍력이라는 거를 기술을 개발해서 저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저렇게 계속 떨어뜨려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경론자들? 기후과학자들?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에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두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데 별로 기여를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쪽에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시간이 다 됐죠? 시간 넘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요거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의 DOE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산업자원부, 산업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현재 미국의 2020년 말에 현재 미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이 76기가와트예요. 전기 생산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2035년까지 매년 60기가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해서 2035년에 누적 1000기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1000기가가 얼마냐면요. 미국의 전체 발전 용량이 지금 1100기가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2035년까지 태양광만 가지고 이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풍력도 비슷해 이만큼. 그럼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은 낮에만 생산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0하고 풍력 1000하고 해서 한 2000 정도를 2035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깔려 있는 건 이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깐 게 76인데,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분야가 엄청 유망하다. 풍력 엄청 유망하다. 이건 이제 솔라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만 공급하기 위해서 저거 얘기한 건데, 밑에는 뭐예요? 디카보니제이션이라는 거는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는 거고, E는 뭐냐면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뭐예요?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한다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가 필요해요? 3000기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하다. 풍력도 이거 뭐예요? 45%니까 풍력이 42%니까 풍력도 거의 3000기가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한지 이게 무슨 어떤 아까 같이 무슨 이런 일개 그냥 연구소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누구예요? 미국의 정부죠, 정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도식화한 건데 뭐냐면 탄소 중립. 그래서 제일 먼저로 갑시다. 탄소 중립은 이제 여러분들 좀 들으셨을 거고 제가 이걸 와해성 기술 혁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해가 뭐예요? 와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뭘 무너뜨려요? 석탄과 석유로 소위 에너지원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쪽에서는 전기도 사용하지만 뭐도 사용해요? 열. 그죠? 그 다음에 냉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뭐예요? 발전을 태양광하고 풍력 뭐 다른 것도 좀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 합치면 거의 90%예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은 뭐예요? 두 개다가 뭐예요?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태양광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써서 태양전지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실리콘이라는 거 가지고 만드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페롭스카이트라는 새로운 또 물질 가지고 해서 효율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지금 탄소 배출하는 그 산업을 와해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자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과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SWB, 솔라, 윈드, 배터리. 그래서 SWB가 앞으로는